자,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 2부 하면 보통 엄청난 서사시나 복잡한 철학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시작에 말이죠.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현대적인 경제 풍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1부에서 파우스트가 개인적인 고뇌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악마가 설계한 화폐 시스템이라는 엄청난 세계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우스트랑 메피스토펠레스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황궁에 딱 도착하거든요. 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그냥 웅장하고 질서장연해 보여요. 하지만 그 번쩍이는 화려한 바로 뒤편에서는 제국 전체가 속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제국의 현실, 이게 정말이지 딱 두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궁전 안에서는 귀족들이 흥청망청 파티를 열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그 성벽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나랏돈, 국고는 완전히 바닥나서 파산 직전이었죠. 정말 이보다 더 지독한 타락과 고통의 대비가 또 있을까요? 이게 바로 황제가 마주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니, 파산한 제국을 대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구할 수 있겠어요? 모든 신하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끙끙댔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했었죠. 바로 그때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인물이 슬쩍 앞으로 나섭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궁정 광대인 줄로만 알았던 메피스토펠레스였죠. 근데 이 악마는요, 사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머릿속에는 아주 대담하고 또 위험한 계획이 하나 있었거든요. 메피스토펠레스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직 캐내지도 않은 저 땅 속에 잠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들. 그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해서 종이돈을 찍어냅시다. 이런 거죠. 아니, 실물도 없는데 그냥 믿음만으로 가치를 만들어내자니 정말 악마다운 발상이죠. 근데 어딘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황제라고 왜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망설였죠. 하지만 솔직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악마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요. 마치 왕국만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죠. 와,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즉각적이고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종이화폐가 시장에 쫙 풀리자마자 완전히 죽어있던 경제가 거짓말처럼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점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요. 꼭 하룻밤 사이에 가난이 전부 사라진 것 같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진 거죠. 순식간에 제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쌉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으면서 황제를 막 칭송하고 심지어 돈을 더 찍어내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죠. 겉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악마가 만든 기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눈부신 번영은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위태로운 환상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괴테는 단순한 이야기꾼을 넘어서 아주 날카로운 사회비평가로 변신합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 막 도입되기 시작한 지폐경제를 통렬하게 풍자하면서 과연 가치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이게 무려 2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꼭 오늘날 우리 경제의 거품을 향한 경고처럼 들리지 않나요? 괴테가 경고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불을 지피는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가치가 현실과 분리된다는 이 점입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 약속 위에 경제 전체가 세워질 때 그 끝은 결국 붕괴뿐이라는 걸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 사기극의 한가운데서 파우스트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1부에서 봤던 그 고뇌하던 학자와는 완전히 다른 파우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야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꼭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파우스트의 새로운 역할, 그건 바로 정치가입니다. 황제의 재정 고문이 돼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뭐랄까 영웅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수단은 여전히 악마의 힘이에요. 선한 목표를 위해서 악의 힘을 빌린다?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괴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고결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걸 이루는 수단이 악마적이거나 거짓이라면 그 결과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과정이 결과를 결정하는 셈이니까요. 자,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파우스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그의 욕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일부의 파우스트와 지금의 파우스트를 한번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파우스트의 욕망이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부에서는 사랑이나 쾌락, 지식 같은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걸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권력, 명예, 사회적 인정 같은 지극히 외부적인 것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이 점점 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세상을 구한 영웅이 된 파우스트. 과연 이 새로운 야망의 길이 마침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를 또 다른 종류의 훨씬 더 거대한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권력이라는 새로운 맛을 본 파우스트는 이제 아름다움과 명성의 궁극적인 상징이죠. 바로 그 전설적인 트로이의 헬레나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욕망이 이제 현실의 시공간마저 초월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엄청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